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도 천궁도 직접 지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유는 뭐냐? 북한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미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병을 했습니다. 1만 2천 명이 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포탄 모든 걸 지원하고 또 소련은 여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신무기 내지는 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 기술을 갖다가 전부 북한에 이전한다는 이러한 예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이들은 절대로 이 푸틴의 그 독재적 성격은 둘이가 딱 그 김정은이하고 맞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적이 바로 푸틴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만약에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현대전에 대한 걸 익숙시켜 가지고 지금 이것이 앞으로 침략을 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을 갖다가 절대 안 했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요구해도 절대 노 했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이제는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에 관련돼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 그러면 우리만 당할 수밖에 또 북한한테 또 당하는 이런 아주 소련은 흉측한 흉계입니다.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박살내려고 하는 이 푸틴의 생각과 이 생각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이라든가 천궁 이런 걸 직접 지원을 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포탄이라든가 살상무기를 포함해서 각종 무기 군수 지원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살상무기를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미 파병을 해가지고 깊숙하게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12,000명이 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이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날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한 국산 무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드론 제밍건이라는 것, 휴대가 가능한 대드론 전파 교란 무기입니다. 이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드론 공격, 이 소련에서 드론 공격하는 거 무력화시켜버릴 수, 개인 화기로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휴대 가능한 대드론 전파 교란 무기. 그걸 주면은 꼼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무기 체계가 지금 거의 세계 1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궁2는 한국형 패트리어트인데 탄도미사일 항공기 방공 체계를 천궁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사거리 180km 안팎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155mm 포탄, 나토 표준 자주포 포탄입니다. K9 자주포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살상무기 지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조약 체결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의 러시아의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인력 파견, 파병, 살상무기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체계 155mm 등 포탄, 무인기 드론 전력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시킴으로써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칠 수 있는 전력을 증강을 시키는 것은 그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현대전을 전혀 모릅니다. 현대 무기체계도 모릅니다. 그것을 갖다 다 가르쳐 준다는 이런 사용하고 실전을 한다는 것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 중거리 지대공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일 미사일이 날라와 공습경보가 울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공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거죠. 그래서 천궁2 같은 탄도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젤렌스키가 간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협상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방어적 성격 무기 체계를 지원하고 향후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단계별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천궁2는 이런 접근에도 들어맞아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천궁2는 현재 우리 군 및 UAE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납품해야 할 당장 지원할 물량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보병용 지대공 무기 신궁 등도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방공 무기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련이 뭔가를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충격요법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소련이 북한을 너무 많이 돕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무기체계를 도와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정부 관계자는 K9 자주포 운용법을 국내에서 가르쳐 주듯 F-16 전투기 운용법도 가르쳐 주는 것도 방법이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서방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